4월 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대일 항복문서 대 민주당 아이디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금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센데요. 야당은 어제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일 항복문서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연일 비판을 이어가는 야당을 향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반일 감정을 부추겨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삼전도의 계면 늑약까지 나오셨는데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안은 사실 저희 안이라기보다는 문희상 의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제3자 변제 방식은 민주당 출신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식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문희상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제3자 변제안이 민주당의 아이디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완전 억지 주장이죠. 2019년에 문희상 의장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문희상 의장의 안마저도 당시에 반쪽짜리 해법이다 해가지고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죠. 생존 피해자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진정한 사죄를 받고 싶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했지. 일본 가서 고생했지. 누구를 위해서 싸웠까니. 백성의 골병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강제징용 피해,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또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보상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겠죠.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포스트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된 만큼 이젠 원내대표 경선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 경선이 다가오자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4월 말 동반 퇴진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지금 세 번째 원내대표랑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 임기만 하고 마치시면 저는 또 네 번째 저쪽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달가량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국회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는 4월 8일 임기를 마쳐야 하는 주 원내대표는 5월에 임기를 마치는 박 원내대표가 동반 퇴진을 제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동반 퇴진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양당의 이견이 없다면 임기를 조금씩 늘리고 단축해서 4월 말 동시 퇴진, 동시 선출이 가능해질 겁니다. 여당에선 차기 원내대표로 4선의 김학용 의원 그리고 3선의 박대출, 김태호, 윤재욱 의원이 출격 준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도 윤심 경쟁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박강원, 전해철 의원과 비명계의 이원욱 의원 그리고 범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윤관석 의원 등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체포동의안 이탈표의 후폭풍이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면서 친명과 비명 간의 격돌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당대표와 함께 2024년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새 원내대표 자리에 누가 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